정작 사죄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따로 있다면서 이들의 증언으로 그날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윤우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일 보고 오겠다고 외출했던 남편은 엿새 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체를 이따 놔놨더라고. 그러니까 어쩌겠어. 우리 어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로부터 42년. 가해자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지만 최정희 씨는 오늘에서야 두 계엄군의 사죄를 접했습니다. 단죄할 대상은 사과 없이 사망한 전두환과 신군부라며 망설임 없이 그녀는 용서를 말했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지 하는 거잖아.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일부러 개인 그해서 한 거 아니고 시기서 했으니까 전두환은 용서 못 해요. 그렇게 죽을 때 그렇잖아요. 42년을 이어져온 고통의 뿌리로 계엄군들도 전두환을 비롯한 명령권자들을 지목합니다. 군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가고 하는 걸 다 보고가 돼 있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 없이 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죠. 그걸 냈으면 군법을 해서 사형해요. 어? 명령불복종이라는 게. 부하들은 불구제된 사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은 죄송했습니다. 이런 쪽에 그게 하나의 도의적인 책임 아닌가. 광주에 투입됐던 젊은 군인들은 이제 대부분 60대가 됐습니다.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없는 신군부 책임자들과 달리 이들은 증언도 참여의 말도 누구보다 생생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 동원됐던 계엄군 2만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유의미한 진술을 남긴 경우는 1% 정도. 대부분이 혼자만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세상 속으로 선뜻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치유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전된 조사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18이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반복해야 하고 정치적 이념적으로 악용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아직도 5월 광주에는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묻혀 있습니다. 변명보다는 사과, 사과보다는 진상규명. 최정희 씨가 계엄군들을 용서하기로 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또 그 군인들이 또 사과도 하고 다 용서해 줘도 되겠지. 그제?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5월 광주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쩌면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5.18에 대한 청소년 인식지수라는 것도 2019년 73점에서 지난해 66점으로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짧은 영화 같은 걸 만들기도 하면서 역사를 기억하려 애쓰는 10대들도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총을 들고 거리를 장악한 군인들. 따라와. 시민들은 쓰러지면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애국 시민 단결하여. 애국 시민 단결하여. 사기 정권 몰아내자. 사기 정권 몰아내자. 중학생 눈으로는 차마 보기 힘든 폭력과 유혈. 그래서 5.18 이야기를 표현할 수단으로 클레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무섭고 막 꿈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이야기는 어린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때 5.18을 알게 됐다는 19살 이서진 군. 외할머니가 1980년 그날 광주에 있었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5.18 때 현장에 계셨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처음 들었던 그 충격이. 막연했던 그 기억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다시 떠올랐고 서진 군은 아이 눈에 비친 비극을 짧은 영화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개개인이 사실은 도망가도 되고 숨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떠나지 않고 5.18을 공부하며 눈뜨게 된 역사인식은 자연스럽게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클레이 영화로 받은 상금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얼른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아픔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거니까.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오늘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또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도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유족들과 함께 정문인 민주의 문을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보수정당 출신 현직 대통령 중에선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의 한거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헌법 정신 자체라고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이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윤 대통령은 유족들과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나 5.18 민주묘지를 찾았을 때 유족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추념탑까지 가지 못해 반쪽 참배에 그친 것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념식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장관들과 여야 의원 20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동서로 갈라진 베를린에서 자유를 강조했던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과거 연설이 떠오른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추가한 문장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꺼번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보수 정당으로서는 처음인데 그러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5.18 정신을 폄훼한 사람들이 지방선거 공천을 받았다면서 그 진정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광주행 특별열차를 함께 탄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수로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호남 동행 의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통합을 강조했고 국무위원들에겐 격려를 건넸습니다. 기념식에는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했는데 보수 정당으로선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민 통합 행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호남 민심을 고리로 중도층에도 다가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념 논쟁을 반복하던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호남에서도 민주당과 정책으로 겨루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정당의 광주행을 환영하면서도 보여주기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5.18 망원 논란을 빚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5.18의 그런 정신을 왜곡한 후보들에 대한 사퇴부터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이를 언제 시작할지 또 권력구조 문제까지 포함할지를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 간부